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요즘 영양제 한두 개쯤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국민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 유산균부터 오메가3, 또 마그네슘, 눈 영양제 등등등. 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영양제를 한 가방을 싸가지고 오셔서 뭘 먹어야 하는지 저한테 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놀라운 효과를 봤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별로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혹 비싼 영양제를 사서 잘못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 덕 좀 봤다 하실 수 있도록 영양제 제대로 드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오신 60대 남성 환자분이신데요. 자신은 병원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지금까지 병원 한번 안 다니고도 건강을 잘 유지해 왔노라고 저한테 자랑을 하셨던 분인데요. 자, 이분 말씀 중에 명언이 병원 가봤자 의사가 자신에게 뭘 묻는데요.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도 자신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물어보는데 뭘 병원을 가냐는 아주 기막힌 논리를 펴시는 분이었죠. 어쨌든 이분에게 저 역시 저보다 더 잘 아는 이분의 몸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속적인 소화장애를 갖고 계셨고 그게 최근에 더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시게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자, 이것저것 검진을 거친 후에 내린 이분의 만성적인 소화불량의 원인은 바로 이분이 먹고 계시는 정말 한가득의 영양제들이었습니다. 병원은 안 가는 대신에 방송에 나오는 좋다는 식품, 영양제는 다 드시고 계셨던 거죠. 좋게 한 20여 가지 정도는 드셨던 것 같아요. 자, 우선은요, 이걸 다 끊게 하고요. 정말 필요한 두세 가지만 시간에 맞춰 복용하겠습니다. 기능성 위장장애와 경도의 식도 역류 증상이 있어서 침 치료와 간단한 소화제를 처방했는데요. 그런데 영양제를 끊는 것만으로도 그 변화는 아주 즉각적이고도 놀랐습니다. 자, 몸에 좋다고 먹는 영양제. 너무 남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장애인데 의외로 많습니다. 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골라 드시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뭐가 필요한 건지 모르다 보니 남들이 좋다 하면 드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몸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다는 건데요. 특히 그런 면에서 저는 멀티비타민 무분별하게 섭취하시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딱 필요한 게 바로 영양제인데요. 그걸 도와주는 검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모발 미네랄 검사 같은 것들인데요. 모발 조직을 분석해서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찾아내는 검사인데 요즘은 종합병원에서뿐만 아니라요. 웬만한 병원들에서도 꽤 많이 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참고로요. 이경희 한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영양소의 균형이 꼭 필요한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는 영양제를 분별 처방하기 위해서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꼭 이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증상을 보고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경우는 장기적인 약물 복용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일례로 당뇨약은 비타민 B9을, 또 혈압약은 비타민 D를 고갈시키기가 쉬워요. 자, 문제는 영양제를 먹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양제의 주 성분인 미네랄과 비타민은 본래가 흡수율이 낮아요. 자, 이러한 영양제 흡수율을 높이려면 그 드시는 방식을 잘 선택해서 또 한 번 드시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드시는 시간인데요. 영양제 종류에 따라서 식전, 식후, 공복 등이 달라지겠죠. 먼저 오전에 드시면 좋은 영양제는 비타민 B군입니다. 자, 비타민 B군은 활력을 담당해요. 오전 공복에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단, 위장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비타민 B군을 드시면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식전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네요. 자, 위장장애를 잘 일으키는 영양제 중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철분인데요. 철분 역시 공복에 드실 것을 권장하지만 소화가 안 되고 변비를 일으키기가 쉬워서 그런 경우라면 역시 식후를 권장합니다. 눈 건강이 좋지 않는 분이라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는 루테인을 드세요. 요즘 눈 영양제 많이 드시는데 루테인과 지아산틴 복합체가 더 바람직합니다. 자, 시간대는요. 오전에 드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낮 동안의 자외선으로부터 황반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양소와 같이 먹어야 흡수율이 높은 만큼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 D를 드시는 분이라면 점심 식후가 좋습니다. 자, 비타민 D는요, 면역 비타민이기도 하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햇빛과 작용해서 수면 호르몬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한낮에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요, 지방과 같이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식사 후에 곧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메가3도 지용성이기 때문에 비타민 D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녁 식후에는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와 같은 영양제를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요, 뼈 건강에도 좋지만 저녁 식후에 드시면 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을 돋게 됩니다. 오메가3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의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저녁 식후에 드시게 되면 그만큼 세포의 손상을 효율적으로 치료해서 노화를 예방하죠. 그럼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자, 누구는 식후에 먹으라고 하고 누구는 식전에 먹으라고 해서 헷갈린다는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유산균 섭취에서 가장 관건은 바로 위산 때문입니다. 식전에 먹으란 건 위산이 식사 시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자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식후에 먹으라는 건 역시 공복 시에는 위산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음식과 위산이 섞일 때 먹으면 중화된다는 그런 논리 때문이죠. 근데 좀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유산균을 드실 때 아침 공복에 그 대신 위산에 노출되지 않게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시도록 권장합니다. 슬기로운 영양제 섭취 생활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좀 더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